네,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어떤 종 들고 계세요? 동국제강요. 네, 동국제강 매수가 얼마에 들어가셨을까요? 12,800원이고요. 네. 비중은 15% 정도 됩니다. 네, 말씀하실 때마다 좀 한숨을 깊게 쉬셔가지고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. 네, 언제쯤 네. 사셨어요, 시청자님? 작년에요. 꽤 되신 것 같아요. 네. 네, 맞아요. 들고 계시면서는 좀 어떤 고민 많이 하셨을까요? 그래도 지금 손실이 더 계속 늘어나고 계신 상태시라서 올해 그래도 약간 본전 회복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쵸? 안 빠졌네요? 네. 네, 그렇긴 했는데 네. 저는 동국제가 회사를 좀 믿고 네, 또 네. 업황도 좀 관세 때문에 네. 조금 그런 거 있기는 노이즈가 노이즈가 있었긴 있었긴 했는데 했죠. 그래도 네. 또 그래도 또 회사도 탄탄하고 기업 또 믿고. 적자가 조금 있긴 했지만 네. 워낙 회사가 좀 괜찮고 또 요즘에 새로 보면은 네. 그 미국 그 철강 업체 같은 경우는 또 호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네네. 다시 또 조선업이 좀 살아나면은 네. 괜찮을까 싶어갖고 좀 들고 계속 있었는데 네. 요즘 장 때문에 막 확 빠지니까 너무 이거를 빠지네요. 네네. 네네 뭐 조금 문제가 있나 싶기도 하고. 네네네 네. 알겠습니다. 이게 연초에는 그래도 저희 시청자님 매수하신 단가 이상으로도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워낙에 뭐 종목에 대한 믿음과 공부가 좀 선행이 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. 백돌 전문가님. 최근에는 기회 안 주고 좀 계속 밀려서 좀 반신반의 하실 것 같아요. 정말 들고 있어도 되는 건가? 동국제강 이상 없습니까? 펀더멘털 평가 어떻게 하세요? 네. 안녕하세요, 시청자님. 안녕하십니까. 저 굉장히 좋아해요. 네. 팬이에요. 반갑습니다. 네. 네. 네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혹시, 하더라고요. 네네. 저기 혹시 그 동국제강을 사셨던 그 투자 포인트를 제가 좀 드릴 수 있을까요? 조선업이 오랫동안 조금 침체긴 한데 이제 조금 유가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이제 반등 이제 할 때가 왔다. 좀 조선업이 굉장히 좀 사양 산업이었고 그래서 이만큼 됐으면 이제 좀 사서 올라갈 때 됐겠다. 좀 고점 대비 많이 좀 떨어진 상태였거든요. 제가 살 때는 네네. 그래서 돌아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반등 같은 반등 없이 그냥 계속 내려오니까 조금 실망스럽고 또 요즘엔 또 더 내려가니까 조금 이거 좀 문제가 있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. 네네. 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하셨고, 그런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접근이라든지 합리적인 접근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제가 좀 더 한번 좀 보태서 첨언을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, 우리나라에 그 철강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네, 맞아요. 네,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그 철강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. 무슨 IT 제품처럼 뭐 본강이 있고 현광이 있고 후판이 있고 뭐 냉영 강판이 있고 녹음 강판이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네,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봉현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였던 얇은 동그랗게 해가지고 굉장히 긴 철사들이 있거든요. 네. 네, 그런 거를 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, 그거하고 현광은 약간 좀 평평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층 건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회사에서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봉현광 같은 경우에는 주택 경기가 굉장히 좋고요. 많은 건물들이 들어설 때 이 회사가 매출도 잘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럼 건설 근거하고도 연관이 있나요? 네, 그러니까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거죠. 그리고 그 다음에 매출 비중이 큰 부분이 이제 후판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조선에 들어가는 평평하고 되게 두꺼운 그런 철판 있잖아요. 그런 부분이 이제 매출에서 한 3위 정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일단은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. 두 번째는 조선 경기가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. 네.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건설 경기는 지금 많이 꺾여 있는 상태예요. 아시다시피 뭔가 지금 과거에 어떻게 보면 계획된 거 이외에는 지금 현재는 지금 부동산도 많이 꺾였고 뭔가 새로운 뭔가 신도시가 건설되던가 뭐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봉현광 쪽은 매출이 계속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러면 혹시 남북 철도 그 사업이 되면은 이것도 가능하나요? 이제는 희망이 없어서
사실 여기다가 희망을 좀 네네. 사실 이제 동북 제강도 마찬가지로 빌딩, 그러니까 어떤 뭐 도시를 뭐 빌딩을 하든 혹은 뭐 산업 기반의 빌딩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철이잖아요. 모든 시멘트 안에 들어간 건 철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대북이 어떻게 보면 북한이 신생국가고 만약에 오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좋을 게 많겠어요. 네, 거기에 당연히 복면가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. 만약에 이제 북한이 정말 오픈이 기정은 사실화됐고 미국이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줬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땐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별로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최근에 철강의 원재료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. 네. 근데 봉형광 자체의 가격은 오르지 않았습니다.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매출 자체가 좀 이제 하향 추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수요가 많지 않았던 거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진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 부분이 1분기 실적에도 나왔고 2분기 실적에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어요. 네,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. 근데 일단은 적자가 지속된다라는 그런 부분은 이 기업적인 가치를 평가를 할 때 반드시 제가 생각할 때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. 네,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뭐 대북 관련주로 해서 철강 주식을 다시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주식 말고 다른 주식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좀 탄력적인 측면에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설명 잘해주셔서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응원합니다. 네, 저희도 선생님 응원할게요. 좀 어려운 시장인데 힘 많이 내시고요. 저희 진짜 쉬운 진단도 많이 함께 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앵커님도 항상 이쁘게 보고 있어요.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네, 고민됐을 때 또 연락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